당뇨, 고지혈, 콜레스테롤 통합관리 심층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집단지성 프로젝트 R&D 총괄센터장 강훈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만성질환의 범람이라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당뇨병,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소리 없는 전염병처럼 현대 사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는 때로 우리를 돕기보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에 저희 집단지성 프로젝트는 복잡한 문제의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발표된 수천 편의 논문,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질병을 극복한 수많은 데이터를 검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흩어진 지식들을 융합하는 통섭의 과정을 거쳐 이 심층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발표에 앞서 중요한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보고서는 건강정보 차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분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 몸속 조용한 전쟁의 실체를 파악하고 승리로 이끌 전략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적을 알다. 조용한 암살자들의 삼각동맹. 전쟁 승리의 첫 원칙은 적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당뇨, 고지혈, 고콜레스테롤은 개별 질병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라는 전장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삼각동맹입니다. 1장 넘쳐오르는 에너지의 비극. 제2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은 우리 몸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붕괴되는 최종 결과입니다. 모든 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려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혈중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키는 핵심 호르몬인 열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전적 소인과 더불어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 요인이 더해지면 세포는 인슐린에 점차 무뎌집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 하며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 정상인보다 두세 배 높은 인슐린 수치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 과부하 상태가 5년에서 10년 이상 지속되면 결국 췌장의 베타세포는 지치게 됩니다. 이는 인슐린 분비 능력의 영구적 저하를 의미하는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상실로 이어지고 이때부터 인슐린 분비량마저 감소하며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진단 시점에는 이미 췌장 베타세포 기능의 약 50%가 소실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례 1 48세 김 부장의 조용한 경고 등. 김 부장님은 전형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결했으며 저녁이면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피곤하고 갈증이 심해졌지만 과로 탓이라 넘겼습니다. 당뇨의 초기 증상은 이처럼 피로감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합검진 결과 상담실에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님, 공복 혈당이 145, 당화혈색소는 8.2%입니다. 중성지방은 350, LDL 콜레스테롤도 160으로 매우 높습니다.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겠습니다. 공복 혈당 126 이상, 당화혈색소 6.5% 이상은 당뇨병의 명확한 진단 기준입니다. 그는 비로소 몸이 보낸 조용한 경고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뇨병은 오랜 시간 잘못된 습관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30세 이상 성인 600만 명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당뇨병 전 단계 인구는 1,5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대사질환위기 앞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장 혈관 속 시한폭탄. 이상지질혈증. 피가 탁하다는 말은 이상지질혈증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혈관을 병들게 하는 지질 불균형 상태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총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등 총 4가지 주요 지질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립니다.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을 쌓아 동맥경화의 주범이 됩니다. LDL의 정상 범위는 130 미만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입자가 작고 단단한 small dense LDL 형태는 혈관벽을 쉽게 뚫고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혈관벽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회수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HDL은 남성 40mg, 여성 50mg 이상 유지를 권장합니다. 중성지방은 남은 에너지가 저장되는 지방 형태로 정상 범위는
150mg 미만입니다. 수치가 높으면 췌장염 위험을 높이고 HDL을 낮추며 나쁜 LDL 입자 생성을 돕습니다. 이 지질들의 불균형은 죽상동맥경화증의 시작입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이란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고 딱딱해지는 질환입니다. 혈관벽에 쌓인 플라크가 터지면 혈전이 생겨 혈관을 막는데, 뇌에서 발생하면 뇌졸중, 심장에서 발생하면 심근경색을 일으킵니다. 3장 최악의 파트너십. 삼각동맹의 완성.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이 함께 나타나는 중심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간에서 중성지방 대량 생산을 지시합니다.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식후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인보다 2~3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중성지방은 HDL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분해시켜 수를 줄이며 LDL을 더 작고 단단한 형태로 변형시킵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 하나가 고혈당, 고중성지방혈증, 저HDL 콜레스테롤혈증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부 비만과 고혈압이 더해지면 대사증후군이라 부릅니다.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2배, 당뇨병 발생 위험은 약 5배까지 높아집니다. 제2부 치유의 4대 기둥. 당신의 일상이 약이된다. 이 삼각동맹에 맞서기 위해 식단, 운동, 마음관리, 현명한 조력자 활용이라는 4가지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내 몸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지혜로운 습관의 재설계 과정입니다. 1장 제1기둥 식탁 위의 혁명.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우리 몸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1. 탄수화물의 재해석. 질의 문제. 핵심은 탄수화물의 종류와 섭취 방식에 있습니다. 흰쌀밥,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후 혈당이 180mg 이상으로 치솟는 현상으로 췌장에 부담을 주고 혈관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반면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도당 흡수를 완만하게 합니다. 하루 30g 이상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15에서 30% 낮출 수 있습니다. 당 지수 55 이하의 저지아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좋은 지방은 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등 푸른 생선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메주, 2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최대 36%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면 붉은 육류의 기름, 가공식품에 많은 포화지방과 튀김류의 트랜스지방은 LDL 수치를 높이므로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총 섭취 칼로리 중 포화지방 비율은 7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3. 기적의 식사법. 순서와 시간. 사례 2. 김 부장의 도시락 혁명. 김 부장님은 평생 먹어온 식단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그는 속는 셈치고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했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첫 칸의 채소를 먼저 천천히 먹고 다음으로 단백질 반찬, 마지막으로 현미밥 절반을 먹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포만감은 더 컸지만 식후에 몰려오던 극심한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예방된 효과였습니다. 2주 뒤 그의 식후 2시간 혈당은 200mg을 넘던 것에서 150mg 아래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식탁에서 시작된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하루 식사 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 내로 제한하는 시간 제한 식사법 역시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16시간 공복 유지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감수성을 3-6 개선할 수 있습니다. 2장 제2기둥 약이 되는 움직임. 운동은 인슐린 없이도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게 만드는 유일한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1.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당과 혈압을 직접 낮춥니다. 3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은 최대 24시간까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중강도로 일주일에 최소 150분 또는 대화가 불가능한 정도의 고강도로 최소 75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운동.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고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근육은 전체 포도당의 70 내지 80%를 처리합니다.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이 창고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인슐린 저항성은 11%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허벅지, 등처럼 큰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사례 3. 55세 이 여사님의 계단 오르기 챌린지.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이 여사님은 운동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게시판에서 계단 오르기 챌린지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일상 속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5층까지 오르는 것도 힘들었지만 매일 1층씩 목표를 늘려나갔습니다. 6개월 후 병원을 찾은 그녀는 놀랐습니다. 170mg이 넘던 LDL 수치는 125mg으로 45mg에 불과했던 HDL은 55mg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주치의는 약물 없이 이뤄낸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아파트 계단은 그녀에게 건강을 되찾아준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식후 운동은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입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15 내지 20분 걷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피크를 3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3장 제3기둥 마음과 수면 다스리기.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악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만성 스트레스는 당뇨병 발병 위험을 최대 1.5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역시 치명적입니다. 단 하룻밤만 4시간 설쳐도 인슐린 감수성은 10 내지 25%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욕 조절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해 탄수화물 갈망을 부추깁니다. 사례사 김 부장의 5분 명상. 김 부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당이 다시 요동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명상 앱을 설치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딱 5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여 불필요한 생각이 고리를 끊는 마음 챙김 명상이었습니다. 꾸준히 반복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후에 정신이 맑아졌고 충동적으로 음식을 찾던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심박 변이도 수치는 개선되었고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일 7시간 내지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고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은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4장 제4기둥 현명한 조력자의 활용. 건강한 생활 습관 위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는 홍국의 모나콜린 K 성분이, 혈당 상승 억제에는 바나바잎 추출물의 코로솔산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중 중성지방 개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및 혈압 감소에는 코엔자임 Q10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그네슘, 비타민 D 등은 인슐린 작용에 필수적인 조효수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인슐린 저항성 위험을 47%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수단이며 전문가 상담이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을 대체할 수 없으며 섭취 전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제3부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변화의 여정. 김 부장님과 이 여사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제시된 원칙들을 삶으로 살아낸 우리 이웃들의 위대한 기록입니다. 1년 후 김 부장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았고 체중은 17kg 감량했으며 허리둘레는 6인치 줄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8.2% 당화혈색소는 약업 5.9 350mg에 달하던 중성지방은 130mg으로 160mg이던 LDL 콜레스테롤은 110mg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며 음식을 즐기는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이 여사님은 동네 라인댄스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삽니다. 계단 오르기로 시작된 움직임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움직임의 즐거움을 전파합니다. 그녀의 골밀도 수치는 -2.0에서 -1.2로 개선되었고 매일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론, 건강 주권을 위한 선언. 오늘 우리는 당뇨, 고지혈, 고콜레스테롤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한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정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질병들은 운명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신호입니다. 보고서의 데이터와 이야기들이 증명하는 것은 우리 몸에는 스스로 치유할 놀라운 잠재력이 있으며 그 열쇠는 일상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식탁 위 밥을 바꾸는 작은 실천, 점심 식사 후 10분 산책, 잠들기 전 5분 호흡. 그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혈관 운명을 바꾸고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이 보고서가 당신이 건강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어 희망을 향해 항해하는데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건강을 창조하고 삶을 누리는 여러분의 여정을 저희 집단지성 프로젝트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신의 건강에 대한 가장 정확한 조언자는 당신의 주치의입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주치의와 더 깊이 상담하고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건강 계획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